이렇게 사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래셨죠?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썬다이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담비쌤입니다. 저희 오늘 또 초대 손님을 제가 모셨습니다. 야, 뭐 이 핫한 작가님들 다 오시는데요? 다 모셨죠? 네. 한번 본인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월간설원이라고 하는 30대를 위한 컨텐츠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강혁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목소리 너무 좋으신데. 고맙습니다. 맞아, 목소리 되게 감미로워요. 고맙습니다. 잘 보내주고. 근데 그 월간 서른도 그렇고 네. 책 제목도 눈 떠보니 서른이거든요. 네. 굳이 꼭 집어서 서른이라고 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의 30대가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예전에 20대가 아닐까 싶어요. 저희 때는 20대 때 결혼하면 왜 이렇게 빨리 해? 라는 이야기를 그렇죠. 할 때잖아요. 그리고 20대 때 자신의 삶의 방향성이 대부분이 결정되는 게 부모님 세대였다면 30대 때는 여전히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부모님들은 한 번 직업을 정하면 그게 평생 대부분 이어졌다면 우리는 30대 때 정했어도 흔들리고 20대 때 계속 고민하던 것들이 무언가 뚜렷하게 잡히지 않기 때문에 30대가 좀 중요하다 생각을 했고 20대가 가지지 못한 것 중에 30대가 가진 건 현타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온전히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시기가 저는 30대라고 생각했어요. 네. 맞아요. 작가님이 책에서도 말씀하셨는데 20대는 돈이 없고 40대는 시간이 없다. 이 긴 얘기를 짧게. 저는 이게 눈 떠보니 서른이 아니라 눈 떠보니 40, 눈 떠보니 50. 맞아요. 네, 맞아요. 와, 이렇게 다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저는 이제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책 제목에 꼭 서른이라는 게 꼭 그 나이에 한정짓지 않아도 될 법하다고 생각한 게 제가 책을 다 읽어보니까 네. 이거는 정말 나이에 불문하고 다 적용할 수 있는 얘기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 구독자분들이 참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에 이 책이 정말 좀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정을 했거든요. 저번에 그 대학 강연을 갔었는데 그 20대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전공이 최선일까요? 이 전공을 가지고 졸업 후에 이 일을 해야만 하는데 재미가 너무 없어요. 근데 대표님은 40이 넘어서 시작을 했는데 나는 그러면 일찍 이걸 깨달은 건가요? 그럼 제가 이걸 때려치우고 가야 될까요? 아니, 그 생각은 누구든지 계속 한다는 거잖아요. 나이를 그쵸, 먹는다면 그거는 맞아요. 현재 처한 상황에서 더 나아지려고 그때 이 책을 다들 한번 읽어서 네. 도움이 되면 참 좋겠다, 그죠? 그 이제 앞에 책에 부제목처럼 써놓으셨더라고요. 뭔가 인생의 변환점을 맞은 사람들에게 건네준 34가지 조언 이런 식으로 이제 부제목을 달아 놓으셨던데 그 중에 제가 딱 정말 마음에 와닿았던 거는 회사가 아닌 나를 우량주로 만들어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네. 대부분의 30대라고 하면 직장에 다니실 것 같아요. 근데 회사에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 일은 회사의 가치를 올리는 일에 일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언젠가는 자신은 회사와는 분리되는 상황이 자이든 타이든 온단 말이죠. 그럼요. 그래서 그때를 미리미리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히려 회사가 우량주가 되는 것처럼 자기 자신도 우량주가 되는 그런 노력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러려면 우선 자기가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까 그 대학생이 고민했던 것처럼 내가 어떤 일에 흥미를 느끼고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는 것 같고요. 맞아요. 근데 가끔 그런 말씀도 하세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너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하는 취미를 따라하거나 그러는데 사실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른다는 건 아직 그만큼 내가 시도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터키 음식 중에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터키 아이스크림. 터키 아이스크림. 좋아요. 모로코 음식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거 뭐예요? 모로코요? 네. 모르잖아요. 왜 모르죠? 안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고 경험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단 이게 음식으로 비유를 했지만 그게 직업일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뭐 취향일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공간일 수도 있고 책일 수도 있고 음악일 수도 있는데
그걸 많이 경험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대가 됐건 30, 특히 30대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돈도 있고 시간도 있잖아요. 그 시간과 돈을 들여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들일 수 있을 만한 취향과 일을 찾아내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책에서 일화를 언급해 주셨는데 저 그게 너무 재밌었던 게 대학교 시절 때 네. 대학교 앞에 호프집? 아, 그 네. 메뉴가 네. 뭐 아무거나라는 메뉴가 있었대요. 있지 않았어요, 대표님 때도? 난 맨날 알탕만 먹어가지고. 아, 소주 파시구나. 아, 네. 이게 술집에 가면 예전에 생각해보면 아무거나라는 게 있었어요. 메뉴 이름이. 네. 그래서 아무거나 시키면 튀김류, 뭐 이제 볶음류 뭘 해서 이만큼 안주를 한 18,000, 그 당시 2001년 뭐 이때니까 네. 한 18,000원, 15,000원 하면 이만큼 주셨어요. 네. 그걸 저희가 보통은 시켜 먹었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대학생 20살 때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막 이럴 텐데 그럼 가서 아무거나 주세요 라고 사람들이 찾으니까 메뉴를 아무거나라고 만들었었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게 습관이 되면 자신의 색깔이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어쨌든 취업준비생의 기간을 거치면서 이게 되게 저한테 크게 와닿았었거든요. 저는 원래 약간 그냥 무던하게 그냥 이거 하자면 하고 저거 하자면 하고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먹는 것도 그래 나 이거 좋아 저거 좋아 아무거나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 순간 생각해보니까 이게 마냥 좋은 것만 같지는 않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거나 뭔가 나의 의견을 좀 딱 내려야 할 때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게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의 결정이. 그러니까 본인의 선호도를 잘 파악을 하고 나는 이거 좋고 저거 싫고를 명확하게 알아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에 그거가 아무거나 모르겠어요라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저희는 정리를 하러 집에 댁을 가보면 애들한테 이거 너 필요해? 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엄마한테 물어봐 주세요. 뭔가 표현을 해야 되는데 너 이거 써? 몰라요. 엄마한테 물어봐 주세요. 근데 그게 대학생도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은 거야. 제 학교 과사무실에서 일을 할 때도 정말 그 이제 매 학기 수강 신청을 하잖아요. 대학생 때 이제 부모님이 전화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 선택, 내 삶의 선택을 남들에게 주지 말자고 생각해요. 맞아요. 일을 할 때 내가 그래 시키니까 하는 거지가 아니고 거기에 내 꼬리표를 붙이듯이 대표님 근데 이거 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내 아이디어를 넣으면 그게 주도적으로 일하는 거고 거기에 내 꼬리표를 붙이고 거기에 내 선택을 넣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회사에서도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서른에 그거가 와도 그게 지금까지 해왔던 게 이게 아니었다는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저는 새로운 일로 하고 있지만 제가 정말 모든 집을 찾아가서 모든 일을 했을 때 빛을 발하는 순간이 아이 있는 집이거든요. 저 유아교육과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있는 집에서 그러니까 그동안에 난 정말 유아교육은 나는 내가 원하지 않았어. 나 그때 IMF 터져가지고 간호학과 아니면 유아교육과 가려 정해져 있었어요. 사회에서. 나는 이건 아니고 나는 새로운 내 일을 찾았어 라고 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들이 물거품으로 사라진다거나 필요 없는 일이 아닌 게 그게 지금 내가 된 계기가 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서른이나 우리 얘기했던 그래 지금까지 이렇게 헛살았어 이게 아니야. 맞아요. 그런 그게 생각을 아니에요. 안 했으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료가 없으면 깰 수 없다고 했지만 자기가 삶을 찬찬히 되돌아보면 깰 수 없는 건 없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시간을 안 가지니까 내가 뭘 껴야 될지 모르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뭔가 나이를 한정 짓지 말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도대체 우리는 나이를 무엇을 기준으로 나이가 많다, 적다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이제 30대가 되거나 네. 특히 대학에 가면 복학생들이나 4학년들이 다 한 생각이 제가 너무 나이가 많아서요. 맞아요. 다 그 얘기를 해요. 대학교 3, 4학년들이 다 그 얘기를 해요. 네. 근데 30대가 되면 내가 나이가 30인데 제 주변에도 이 정도 되면 뭐 차가 있어야 뭐 남자들이 좋은 차가 있어야 여자들 만날 것 같고 집도 좀 있어야 결혼도 할 것 같고 그럼 자꾸 자기 나이를 한정짓고 아무도 강요하지 않은 나이에 대한 부담을 스스로 막 끌어안거든요. 근데 물론 그게 우리가 그냥 평균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어느 수준은 그런 게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생각들이 자기의 가능성이라던가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이나 방향성들을 가로막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가로막죠. 이게 우리나라가 OECD에 속해 있잖아요. OECD 네. 선진국들의 모임이라 보면 삶의 만족도 지수라는 거 OECD에서 조사를 해요. 회원 국가별로. 그럼 우리나라가 최하위예요. 최하위고
너무 슬프게도 아동의 삶의 만족도도 최하위예요. 애들까지.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커서 이런 어른이 된 거죠. 아, 그쵸.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 원인을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자기가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해서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런 사람들이 왜 자기가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할까라고 해보면 자기가 행복한 게 뭔지 아무도 물어봐주지 않고 그걸 찾으라고 이야기해준 사람이 없어요. 이런 자기에게 충실한 삶을 살아볼 기회를 가져보지도 못했고 가질 수도 없고 그렇게 가져서도 하고, 안 되는 네, 그쵸. 가지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듣고 네. 잘하잖아요. 그죠? 맞아요. 근데 그걸 30대가 되면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회사를 때려치고 가라 이건 아니지만 주말이 됐건 퇴근 시간 이유가 됐건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집중해보는 시간을 분명히 가질 수 있는데 그걸 해보면 좋겠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 책에서 작가님이 나만의 샌드박스를 가져보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거든요. 샌드박스? 네. 그러니까 샌드박스라는 게 이제 미국에서 보면 넓은 이제 마당에 모래를 이렇게 해놓는데요. 네. 나무 틀로 프레임을 해가지고 요만하게 해가지고 모래 여기다 가득 채워놓고 애들이 여기서 놀아. 여긴 잔디고. 이런 걸 샌드박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애들이 마음껏 노는 거죠. 그 이제 IT에서는 이제 코딩을 하잖아요. 근데 그 개발이 코딩을 했을 때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망쳐도 되는 특정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샌드박스라고 한대요. 실험을 해보는 거야. 근데 우리도 자기만의 샌드박스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글을 쓰고 싶은 사람은 글을 써보고 어딘가에 가명으로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영상을 그쵸. 만들 수도 있고 자기의 그런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오프라인 다양한 모임에 나갈 수도 있고 그쵸. 그게 어떤 방식으로든 할 수 있는데 그걸 좀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 맞아요. 생각을 하는 거죠. 샌드박스 이거 너무 괜찮다. 너무 좋죠. 그 우리 요즘 학교 봐봐요.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 실패가 용납이 되지 않는 사회잖아요. 그냥 100m 줄만 있어요. 100m 줄만 있고 출발점과 결승점만 있지 거기서 어떻게 하라는 거를 정말 이렇게 학교에서 가다가 제시하는 제자리에서 뭔가 빙빙 돌 수도 있고 저 위로 갔다 올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다 야 어디가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 야 앞에 가야지 뭐 앞에 봐 이렇게 되는 거죠. 잠깐 쉴 수도 있고 위에 잠깐 갔다 올 수도 있고 누울 수도 있는 건데 대학을 삼수해서 갈 수도 있고 맞아. 군대를 먼저 갔다 와서 대학을 좀 더 인생에 대해 고민하고 대학을 갈 수도 있는 거고 결혼하고 맞아. 대학 갈 수도 있고 그건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대학이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그 이제 본인이 제일 관심이 많고 더 깊게 공부하고 싶은 그 학문을 탐구하러 가는 건데 왜 그 탐구하는 나이를 누가 20세부터 24세로 정해놨나. 이거 너무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책인 것 같은 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이런 상황들이 많은 사회이기 때문에 저는 또 오히려 이렇게 나를 알아가고 탐구하는 시간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가님께서 써주신 이 책을 잘 읽고 나의 취향을 좀 파악을 하고 네. 나는 뭘 좋아하고 내가 뭘 싫어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다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그래서 이렇게 앞에 소개해드렸던 나이를 자기 한정짓지 말고 나를 우량주로 만들어라든지 약간 이런 더 좋은 조언들이 책에 많아요. 이런 조언들을 이제 마무리로 책 끝에 이제 작가님께서 에필로그처럼 적어놓으셨는데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 뭔가 우는 거 아니에요? 끝부분에 당신의 30대를 사랑해주세요라고 적어놓으셨더라고요. 우리가 뭐 사실 제 책은 읽어보시면 되게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냥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가장 메인 키워드 컨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성공, 부자, 조기 은퇴 이런 것들이 정말 핫한 키워드가 되고 있는데 거기만을 향해 달려가는 건 마치 그냥 우리가 고3들이 대학교 입시를 향해 달려가는 거랑 전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되돌아보시면 대학 가면 끝날 것 같지만 대학 가면 그때부터는 정말 정글이 펼쳐지고 대학을 졸업하면 정말 그때는 아무도 내 삶을 책임져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당연히 삶을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는데 돈 중요하고 큰 회사에 들어가는 거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그런 큰 근육들만이 삶을 내 몸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섬세한 작은 근육들, 큰 근육들로 이어지는 작은 근육들이 있어야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작은 근육을 만들 수 있는 건 결국은 아까 계속 일관되게 말씀드렸던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부분이 뭐고 내가 즐거운 일이 뭐고 내가 싫어하는 게 뭔지도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그러면서 큰 근육과 작은 근육이 잘 조화가 돼야 진짜 멋진 30대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마지막에 30대를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 정말 되게 진심인 게요.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자신감이 없는 상태로 계신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뭘 하냐. 내가
나 뭐 잘하는지 모르겠어. 뭐 해야 되냐? 이런 상태는 좋아요. 모를 수 있죠. 그 상태면 자기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볼까? 뭘 하면 될지 고민해볼까? 맞아. 이걸 한번 해보자. 이게 근데 안 됐네? 아, 이건 안 돼. 이게 아니고 안 됐으니까 그럼 다음에 뭘 해보지?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자기 자신을 사랑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맞아. 그게 답이에요. 넌 어떻게 계속 뭔가를 할 수 있니? 난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그냥 이렇게 좌절하는 꼴을 내가 보고 싶지 않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행복하게 즐겁게 살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작가님은 그럼 혹시 이 책을 어떤 분들이 읽으면 더 도움이 될지 추천 한번 해주실래요? 뭐 최대한 많은 분들이 봐주시면 재밌어요. 전 사실 직업교육도 10대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맞아요. 이 책을 30대가 보시면 사실은 제일 좋죠. 30대에 힘들어하고 있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이를 떠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고민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맞나? 너무 힘든데?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조언이라고 하기엔 너무 거창하고요. 제가 드리는 질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질문들을 같이 떠올리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네. 내가 조금 힘들고 삶이 고민될 때 제가 드리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해 나가시면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의 삶이 좀 본인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작가님을 새로 보게 됐고 네. 월간설을 이제 유튜브 저도 보면서 작가님 이런 생각이구나 했는데 오늘 이제 책을 통해서 작가님 좀 더 알아본 것 같고 제가 느끼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일이고 또 좋은 책을 써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자기를 이렇게 전부 다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 마지막 바람이 있다면 작가님께서 들어가세요를 아까 잘살처럼 그러면 오늘도 이만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나 들어가나? 부끄러워. 맞아요. 잠시만요. 이씨. 뭐라고? 힘들지 않아요, 회사 생활. 웃겨서 오늘 할수 있을지 편집자님 이걸 살려주세요. 이 장면을 살려주세요. 시체, 썬데이 시체. 맞아, 웃음이 되게 감미로워요. 고맙습니다. 잘 보내주세요. 갑자기. 잘 보내주세요. 혹시 알아요? 제가 뜬금없다 했죠? 좋아요. 이런 텐션 되게 좋네요. 해보세요. 이거 우리들 좀 사람은 몰라요. 잘 자요.